대한 플랫폼을 도시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제도와 정책과 법과 인증을 갖고 있는 부처, 미래 기술을 갖고 있는 부처, 기체 부품 기술을 갖고 있는 부처,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갖고 있는 부처, 도시기상을 연구하고 있는 부처, 군용으로 스피노프하고 하고 싶어하는 부처들과 함께 제가 기술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도시공항교통의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도시에 대한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계해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통체계 그리고 도시에서 미래에 운영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고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 자율주행차, UAM 등에 대해서 연구, 기술을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체 인프라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현재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그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가 발간을 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부의 아이들도 같이 하면서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준비기, 초기, 성장기, 성숙기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R&D는 2년 전에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그린 챌린지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R&D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일반 사업이 가는 것을 많이 지원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UAM 도시공항교통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UAM 팀코리아 정책협의체가 조금 더 할 일이 많아졌는데 그런 정책협의체에서는 다부처와 함께 R&D를 국가의 미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을 워킹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워킹그룹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러 전문가분들과 했던 로드맵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을 공개해서 상호간의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30년 이후에 또 필요한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기술들에 대해서 상세 기획을 하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 UAM 세션에서 과연 UAM 공항 셔틀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이들의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서비스 전략 등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2026년인 UAM 공항 셔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입지 선정 그리고 이착륙장 디자인 설계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만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 연간 한 7천만 명의 여객이 이용을 하였고요. 그 여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저희가 살펴보면 한 72% 정도가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의 그 수도권 지역에서 출발해서 저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좀 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 그래프에는 찍혀져 있는 점 하나하나가 저희 대한민국의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X축 그래프가 0.2 인천공항이고요.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그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Y축의 경우에 그 행정구역에서 우리 인천공항으로 오는 여객들이 몇 퍼센트 비율로 자가용을 이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사실 UAM이라는 항공기체가 50에서 60km 운항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그렇게 가정을 해도 거의 연간으로 봤을 때 한 4천만 명 이상의 잠재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수도권에 하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들의 대부분이 자가용이라든지 택시를 타고 온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여객의 한 45%가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유행으로 전환되는 것보다는 자가용이라든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유행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공항공사에서 UAM을 좀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잠재 수요가 좀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공사합니다. 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성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는 공항 셔틀을 이용할 그런 행태가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이 좀 높은 사람들보다는 낮은 사람이 이용을 할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가구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평소 통행 수단이 저희가 막연하게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행으로 이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자가용이라든지 택시에서의 전환 확률, 특히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행으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UAM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면 통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도 뭐 기존에 60분, 70분 걸리던 통행 시간을 UAM 운영하면 30분 만에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UAM이 통행 시간만을 감소시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AM이 도입이 돼서 교통의 3차원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또 교통 체증이 없는데요. 좀 실성이 확보돼서 통행 시간이 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CIP도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패스트트랙과 같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시간을 20분까지만 줄여주어도 그래서 접근 시간과 CIP 시간이 어느 정도 변하지 않는 한 50분 내에서만 끊어줘도 이 터미널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공항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들의 시설에서 체류하는 평균 시간이 한 30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UAM 공항 셔틀 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저희 인천공항에서 UAM 공항 셔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 Professor Wang talked about, there's urban air mobility and advanced air mobility. So our approach is really concentrated on advanced air mobility because we believe in both the movement of people as well as cargo, packages, and other goods and services. I'm also going to talk about some of our activities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which i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as well as some of our efforts on the national stage and international stage. When we think about advanced air mobility, we certainly want to enable alternative forms of getting to where people need to go, but it also needs to complement existing mobility infrastructure as well as planned mobility infrastructure. MassDOT Aeronautics is also the airborne lead for the Massachusetts Emergency Management Agency, which is called MEMA. MEMA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oordinates activities between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long with businesses and nonprofits, to prepare, respond, and recover from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addition, we're working with MassDOT Aeronautics to integrate smaller UAS, sometimes called drones, on a drone operations program. And that's really focused on enabling digital workflows with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s well as using drones because they are more efficient and they are safer than some of the traditional practices. And they're able to go out and collect data, and that can help be transformed into actionable information that allows our transportation partners to make data-driven decisions around bridge inspections, bridge preservation, construction monitoring, rail inspection, as well as evaluating our approaches for our public use airports. We're also very interested in working with OEMs as we think about some of the more rural areas in our state. We have some of the best healthcare in the world. However, there isn't always access to that healthcare, especially if you live outside the Boston area. So we see this as an opportunity to bring world-class healthcare out to these rural areas, as well as have better emergency services. So we're looking at systems such as the Lyft Hexa. This one just happened to be featured on 60 Minutes, which, if any of you are familiar, is a very prominent news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Cape Air is a regional airline, and when we start to think about moving people in a regional way, Cape Air has had a very successful model
since I think the early 1980s. They are a Boston-based company. They fly primarily to regional locations and some of the island locations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and also the Midwest. They definitely see the potential in advanced air mobility, so much so that they have started to procure electric aircraft. They've committed to purchasing 75 aircraft from Eviation, and that is the Alice aircraft. So that is certainly also part of the potential of some cleaner, greener technologies. We've also been participating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on an advanced air mobility working group with the state aviation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supporting the EU's UAM Initiative City Coalition, CIVTAS. And we are working with Administrator Jeff DiCarlo, as he is the chair of the World Economic Forum Advanced and Urban Air Mobility Cities and Region Coalition. And as a result, we've been learning about a lot of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learning from you all as well. First of all, one slide about our so far, so maybe not all of you know where we are. So first of all, we are the think tank of aviation in Germany. So we are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stitution located in Munich, Germany. We are independent. However, I have to say that we are funded by the governmental body of Bavaria, together with our industry partners like Airbus and also the supplier like Liebherr, MTU Aerospace, IABG, and luckily also the German Aerospace Center joined us, and we are working on anticipating the future of aviation, so thinking about how aviation in total has to develop, so what are our goals. We have a very good understanding about how vertiports are operating, how they are scaling. Also, we have a very intense knowledge about how can we integrate UAM into intermodal transport systems in cities. And luckily also to the strategic cooperation with DLR, we also have good insight what the ATM or the UTM or the airspace can provide in terms of capacity. And on the last slide regarding the strategy, we also have the goal of zero-emission airports and ports. So this is also, let's say, in favor of UAM, but then also inter-urban and urban mobility, healthy and sustainable. And last but not least, mobility fair and just for all. And also that keeping in mind when we're looking about use case, application cases that we have to fulfill to these strategy goals. So and the question is also, I mean, like where the future of UAM might head to, and I took quite old, in terms of the hype cycle of UAM, old results from a scenario project in 2019, where we did that together with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Munich Airport, Airbus, and also Lufthansa, and we anticipated, okay, how UAM applications will evolve in the next 10 to 50 years, and will it stay in a niche or will it be a main transport? But if you say, okay, that person is not, let's say, a person, but it's a person who has special mobility needs, then the story is completely different. And if you think it's not an onion, maybe it's a medical treatment which the person is deserving, then it's a non-brainer to say, yes, we have the technology there and we should enable that. So it's not about that from per se, you just say, okay, no, we do not want to have the drone technology. It's also a question about who is offering that, who's using that, who's requiring it, and what is the service you would like to offer, what is the benefit. And we believe that also the approach to labeling, to incentivize these sustainable AM services are not existing yet, so this is lacking. But thanks, let's say, to the funding scheme, the European Union prepares for that. And so I'm more than open, let's say, also if you want to support our journey to get more sustainable AM operations. Thank you very much. 즉, 다른 것보다도 이 기체는 사람이나 화물을 태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높은 수준의 안전, 즉 기존에 했던 드론보다는 조금 항공에 조금 더 가깝다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간혹 이제 에어택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에어택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초기에는 조금 더 에어리무진 어떻게 보면 지점을 정해놓고 그
그 지점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물론 셔틀도 운항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맨 왼쪽부터 보면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관리도 해야 되고요. 공역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신 체계도 있어야 되고 정보 공유 체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종사자 양성까지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체크박스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지역에 있어 먼저 연구할 때 이 중에서 지역에서 먼저 실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지? 라고 해서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역에서 먼저 했고 그런 기술들이 국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서 UM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는 관광, 공공성, 운송수단, 화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섬에서는 선박이 운항이 안 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실제라니까 좀 서글픈데 제때 환자가 발생했는데 제때 수혈이 안 되거나 응급조치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UM이 적용이 된다면 귀중한 생명을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물품들도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섬 지역에 대한 어떤 해안을 끼고 있다는 허들을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기관과 같이 정보도 나누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